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전지적 AI 시점입니다. 따끈따끈한 전지적 AI 시점 소식을 어서 빨리 확인해 볼까요? 4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 영업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고 하죠. 2년 이상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가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팬데믹 시기 코로나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며 IT 분야와 함께 수혜를 누렸던 산업인데요. 해당 시기 SK바이오팜의 상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죠. 헬스케어 업종은 팬데믹 초중반,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포함한 각종 방역물자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후 글로벌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역 수준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주요 백신 업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는 기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리두기 전면 완화 소식에 국내 주요 진단키트 생산업체의 주가는 최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까지 받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으로서는 좋은 시절이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결국 본래의 사업과 목적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헬스케어 업종은 글로벌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유전자 기술 등이 대표적인 미래 기술로 각광받으면서 4세대 산업으로 기대를 받아왔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mRNA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 속도 증가 등의 성과를 보여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그동안 해독되지 않았던 인간 유전자 서열 분석이 완료되어 마침내 인간 게놈 지도가 100%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암치료, 유전자 치료, 노화 방지 등 여러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는데요. 코로나로 자금력이 넉넉해진 대형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혁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보로 직결되는 것을 경험한 각국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네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과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국내 원격 진료의 경우 민영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코로나 진료와 처방이 걸음마를 떼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공약으로 걸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가정용 상비약의 수요와 백신 치료제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헬스케어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헬스케어 ETF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15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SK바이오 사이언스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4월 15일 기준으로 코덱스 헬스케어 ETF의 주가는 13,185원, 한 주간 상승 기업은 28종목, 하락 기업은 63종목을 기록했네요.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점 점수는 45점으로 긍정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헬스케어 ETF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도 살펴볼까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올랐네요. 한미약품 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러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 등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3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바이오 신약이 희귀약으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프레이형 약제 콜드마스크를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또 악성 혈액암 및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임상 1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긍정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게요. 삼천당 제약도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 삼성당 제약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한동안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안과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임상 3상 진행 소식과 자회사인 DHP 코리아의 녹내장 치료용 점안제의 유럽 수출 소식에 최근 흐름은 살아났네요. 특히 DHP 코리아는 올해 4분기부터 녹내장 치료용 일회용 점안제를 위탁 개발 생산하여 유럽에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출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수익률 최하위는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지난 8일 약 99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지난주에는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G플러스 생명과학과 MOU 체결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치료 효과가 높은 혈액암 치료제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목받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젠과 휴마시스도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네요. 자가진단 키트로 많은 성과를 낸 시젠과 휴마시스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에 따른 실수요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이후 판매 매출의 감소세 전망이 많은 가운데 독감 코로나 동시 검사 키트가 호주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뚜렷한 이후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사업이익으로 준비할 차기 성장 동력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도 확인해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확산세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조 2,00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가 커져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분야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수급 우려가 해소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대웅제약과 미국 RPCL 코퍼레이션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RP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계획으로 주목받으며 대웅제약의 뉴스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계획 발표도 한몫을 했는데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아 인도네시아 미래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웅제약의 글로벌 도약이 기대되면서 지난주 관련 뉴스가 많았네요. 주간 수익률 상위권이었던 한미약품이 뉴스 증가율도 높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용 스프레이형 약제를 국내에 독점 판매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에 대한 FDA의 시판 허가 심사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관심 증가에 한몫을 했네요. 그동안 미뤄졌던 FDA 최종 심사 재개와 더불어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떠오르면서 지난주 관련 소식들이 증가했습니다. AI가 뽑은 관련 핫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메디포스트가 엑소존 플러스와 함께 줄기세포 유래 엑소존 기반 질병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트는 엑소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과 생산을, 엑소존 플러스는 줄기세포에서 엑소점을 추출하여 치료제 개발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엑소점은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0에서 2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로 세포와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 치료제와 유사한 양리작용에 보관 및 유통 등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소점은 재생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엑소점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많은 바이오 업체가 뛰어들고 있죠. 글로벌 엑소점 시장이 2030년 약 2조 6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보세요.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 안정청이 제기한 제안고를 지난 8일 기각했는데요. 지난 11일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휴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코덱스 헬스케어 ETF 리포트와 함께 의기소침해진 헬스케어 시장의 소식을 점검해봤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과 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인 만큼 기노업으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밖에 더 많은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에서 확인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핫한 소식들로 만나요. 그럼 안녕!